네, 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이 K리그 1 외국인 선수들 좀 체크를 해보고 있습니다. 이번은 세 번째 영상이고 울산 현대의 외국인 선수들에 대해서 좀 살펴볼 예정인데요. 울산 현대는 지난해 K리그 1 우승을 17년 만에 해냈고 그에 따라 이번에도 2연패를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외국인 선수의 어떤 힘이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울산인데요. 울산이 과연 어떤 외국인 선수진으로 이번 시즌을 준비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수는 바코 선수입니다. 바코 선수는 1993년생, 어느 정도 신체에서 전성기에 나와 있는 나이의 선수인데요. 조지아 대표팀 출신입니다. 조지아 대표팀에서 63경기 동안 13개의 득점 기록하면서 조지아 대표팀의 준주전급 선수로 자리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 선수의 후임이 김민재와 함께 뛰고 있는 흡이차죠. 흡이차 자리에서 바코 선수가 많이 뛰었었습니다. 174에 74, 절구통 드리블이 싹 가능한 그런 선수고요. 지난해에는 울산현대에서 46경기 동안 10골과 1개의 도움을 기록하면서 충분히 좋은 플레이를 많이 해줬습니다. 바코는 울산의 외국인 선수들 중 주장이라고도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이제는 울산에서 빠질 수 없는 선수가 됐는데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 능력과 함께 팀 플레이가 더해지면서 더욱 강력한 공격수로 자리매김을 했고 팀 내 영향력 역시 큰 상황이면서 재계약 얘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이기도 합니다. 그 어떤 선수와도 비교할 수가 없는 탈압박 능력, 다시 말해서 K리그에서는 어떤 선수도 이 선수의 크랙으로서의 능력을 따라잡기 어려울 정도로 바코 선수는 K리그 내 최고의 크랙으로서의 역할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인데요. 2023년에서도 울산의 주 무기로 활약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해결하는 능력이 또 바코에게는 있잖아요. 이 능력들을 울산현대가 또 십분 활용을 한다면 울산에게도 이번 시즌이 상당히 기대가 될 수 있는 시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바코 선수는 제가 더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정도까지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마틴 아담 선수입니다. 마틴 아담 선수는 1994년생 헝가리 국적의 선수인데요. 마틴 아담 선수는 최근에 헝가리 대표팀에 지속적으로 소집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힘입어서 현재 A 대표팀에서 약 10경기 정도를 소화를 했고요. 피지컬이 190에 95. 그 어떤 외국인 선수 내지는 어떤 스트라이커가 와도 마틴 아담의 피지컬에는 대적하기가 힘든, 그리고 마틴 아담 선수가 지난 2022년에 썰이 마틴 아담 선수 와서 훈련을 했는데 울산의 센터백들, 그 클래스 있는 울산의 센터백들이 마틴 아담 선수를 이겨내지를 못했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이 마틴 아담 선수가 가지고 있는 힘 상당히 강력합니다. 지난해 울산의 여름 이적 시장에 이제 합류를 해서 15경기 동안 9골과 4개의 도움이라는 엄청난 기록을 또 세울 정도로 굉장히 좋은 능력을 많이 보여줬던 선수인데요. 지난해 울산의 우승을 이끌었던 아주 큰 공신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남자 1년짜리 풀시즌에서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주는 2022년 기록이기도 했고요. 2023년에도 역시 주전급 공격수로서 주민규 선수와 함께 울산 공격의 핵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마틴 아담 선수를 기반으로 한 이 전술을 이번 동계훈련에서는 또 만들 수가 있잖아요. 여름에는 사실 마틴 아담 선수가 온 이후에 약간의 전술이 혼동을 겪는 시기도 있었는데 이번 동계훈련부터 또 마틴 아담 선수와 함께하기 때문에 울산은 또 꽤 괜찮은 공격 전술들을 여러 가지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틴 아담 선수는 이 정도로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새로운 중앙 미드필더죠. 보야니치 선수입니다. 보야니치 선수는 역시 1994년생의 선수입니다. 182에 74라는 신체 조건 가지고 있는 선수인데요. 스웨덴 대표팀에서 또 2경기 뛴 적이 있을 정도로 스웨덴에서도 어느 정도 또 주목을 받고 있는 선수지만 최근에 이 부모님 중 한 분의 국적인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로의 어떤 기화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웨덴에서 뛰었던 이 2번의 A매치가 이 친선 경기에 속했던 경기고 피파 주간 대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보야니치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로 기화를 했을 경우에는 문제없이 A 대표팀으로 뛸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해 한마르비의 부주장이었습니다. 한마르비에서 35경기에 나서서 5골과 6개의 도움을 기록했을 정도로 중앙 미드필더이지만 공격에 상당히 많은 영향력을 미치기도 하는데요.
중앙에서는 전범위를 소화할 수 있고 지난 여름부터 겨울까지 여러 유럽 클럽들의 어떤 제안을 많이 받았지만 울산으로 이적을 하게 됐습니다. 기록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최근 폼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어서 울산 팬들도 좀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2.5선 내지는 3선에서 경기를 많이 소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본인의 패스 기술이나 아니면 슈팅 능력, 여러 가지 공격 가담 능력이 상당히 좋은 선수라서 아무래도 3선에 박용우를 두고 2.5선에 보야니치를 두는 그런 기용을 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파트너십 상당히 많이 기대가 되고요. 뭐 이걸 살리기 위해서 일단은 박용우 선수가 좀 많이 구르긴 해야겠지만 보야니치를 살리는 데에는 박용우만한 선수가 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파트너십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동계훈련 때 잘만 만들어진다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보야니치라는 선수가 부주장도 맡았었기 때문에 이 외국인 선수들 중에서는 또 리더십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소개해드릴 이 선수와도 상당히 잘 맞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루빅손 선수인데요. 사실 저는 루드빅손으로 좀 등용명이 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루빅손이 됐습니다. 어쨌든 이 루빅손이라서 루빅손을 한 건지 루드빅손이 아니라 룻빅손이라서 이렇게 된 건지 뭐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루빅손을 뭐 선수 본인도 더 선호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 등용명에 나왔을 것 같은데 루빅손의 경우에는 1993년생 뭐 어느 정도 좋은 나이의 선수고 스웨덴 국적의 선수입니다. A 대표팀에도 소집이 되었었지만 이 코로나에 걸리면서 이 선수가 경기를 뛰지 못하게 되는 상당히 안타까운 기록이 있었는데요. 한마르비에서는 지난해 33경기 12골과 3개의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보야니치 선수는 한마르비의 부주장이었고 루드빅손은 3주장이었습니다. 이 선수는 뭐 한국에는 김범수, 영국에는 제이미 바디가 있다면 스웨덴은 루빅손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해도 될 정도로 인생 승리 아이콘 6부에서 1부까지 올라와서 결국 대표팀급의 선수까지 된 상당히 엄청난 선수인데 양쪽 윙어를 모두 소화할 수 있고요. 순간적인 움직임을 통한 찬스 메이킹에도 상당한 강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순간적인 움직임으로 본인의 찬스를 만들었을 때 이 득점력 역시 나쁘지 않은 굉장히 괜찮은 선수고 지난해 초부터 다시 말해서 2022년 초부터 울산의 전력 강화부가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오퍼를 넣기도 했지만 뭐 결국은 이제 한마르비에 남았었는데 이번에는 울산이 바이아웃을 통해서 영입에 성공을 했고 특히 이 영입에는 보야니치 선수가 어느 정도 좋은 대우를 받고 갔던 것도 한몫을 했다라고 좀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루드빅손 선수가 울산에서 상당히 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에 따라 어느 정도 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을 텐데 루드빅손 선수가 또 좋은 활약 보여준다면 울산에게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루드빅손 선수는 이 정도까지 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에사카 아타루 선수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사카 아타루 선수는 1992년생 일본 국적의 선수인데요. 이 선수 역시 A 대표팀에서 한 경기를 소화했습니다. 이 경기 지난 한일전 대참사 3대0 대참사에서 본인이 A매치 데뷔를 했고 그 경기가 아직까지는 처음이자 마지막 경기인데요. 우라와 레드 다이아몬드에서 뛰었습니다. 43경기 동안 6골과 7개의 도움을 기록을 했는데 뭐 지난 전북현대와의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4강에서도 나와서 마지막 승부차기 키커로 등장을 해서 마무리를 하면서 전북현대를 탈락시켰던 그 선수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진짜 이 선수가 K리그에 온다고 싶었습니다. 기존 영상, 특히 우라와 레즈를 소개하는 영상에서 몇 차례 다뤘던 선수고 개인적으로 이 영상을 이전의 영상을 좀 준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마음에 들었던 그런 좋은 스타일을 가지고 있었던 선수인데 울산으로 좀 오게 돼서 상당히 좀 놀라웠었고요. 이 선수 뭐 테크닉도 워낙 좋고 전방압버도 충실하고 상당히 워크의식이 좋은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산의 축구에 여러모로 좀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주전급 공격형 미드필더로서 좀 경기를 소화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에사카 선수는 좋은 선수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에사카 선수에 대해서도 뭐 이 정도까지만 보면 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울산현대 외국인 선수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외국인 선수 전원이 각국 대표팀 출신 선수들일 정도로 굉장히 좋은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선수들을 다수 데려온 울산현대인데요. 과연 울산이 데려온 만큼
그리고 또 기대를 한 만큼 이 선수들이 좋은 활약 펼쳐줄지는 또 차후 시즌을 보면서 또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연 울산현대 외국인 선수들 어떤 활약 보여줄지 많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